자, 지난 시간에 쌤 이제 그때는 물리학 2가 확정되었으나 이번에는 생명과학 2가 확정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생명과학 2를 넘 가볼까 합니다. 네, 생명과학 2의 차이를 보면은 이제 보였듯이 이제 생명과학의 역사와 세포의 특성, 그 다음에 세포 호흡과 광합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유전자와 발현의 조절, 그다음에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마지막으로 생명과학 기술과 인간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개념인 생명과학의 역사인데, 자, 게시물의 댓글을 봤다시피, 자, 생명과학의 역사라는 개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보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물리학을 봐- 봤을 때, 자, 첫 번째 개념인 생명과학의 역사를 갈 건데, 그냥 계속 내려가서, 자, 생명과학 역사 먼저 봐야겠죠. 자, 생명과학 역사가 무엇이냐? 자, 생명과학 역사는 다 찍어져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생명과학 역사가, 자, 생명과학 역사란 세포와 생리에 관한 연구인데, 자, 혈액순, 자, 혈액순환의 원리는 1628년에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네, 합이라는 사람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 혈액이 체내에서 무엇을 했다? 순환한다는 사실을 아, 알아냈으며, 자, 합이라는 사람이, 자, 이제 합의와 실험적 연구는 군대 생명과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합이라는 사람이 관찰과 관찰과 관찰, 그리고 실험, 이런 거를 혈액이 체온에서 순환하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는 어떻게 발견했냐? 자,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현민경으로 포르크를 관찰하며 수많은 작은 먼지 모양 모양의 구조가 배열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세포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니까 지 모양의 구조가 배열되며 이거를 이렇게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뭐라 했냐? 바로 세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현미경의 발, 발명은 세포와 생명체의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자, 그 다음에 세포설의 등장과 한믹은 자, 세포 식물 세포설은 언제 됐냐면은 1838년에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자, 식물 식물 세포설과 동물 세포설은 슐라 인덴이라는 사람이 식물체의 각 부위를 현민경으로 관찰한 후 식물체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식물 세포설을 주장하였고 슈만은 동물체도 식물체와 마찬가지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동물 세포설을 주장하였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세포설의 확립입니다. 세포설 확립은 언제 나왔냐? 바로 1855년에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피모는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생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세포설을 확립하였다. 자, 세포설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세포임을 밝힌 것으로 세포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세포 소관의 발견은 언제 발견했냐? 이 또한 1800년에 발견했고 이 또한 무엇이냐? 자, 현민경 제작 기술과 세포 염색 기술의 발달에 힘없냐? 미코톤들이야. 그 다음에 역류체, 소포체, 고치개 등 세포 소기능과 염색체 등 이러한 세포 내 구조물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켈빈 헤어 구병은 자 켈빈과 베슨이란 이 두 명은 반상성 동위 원소인 요시와 코로마토 그래피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이 합성되는 정도를 밝혔다. 자, 신경의 혼분 정도 연구는 무엇을 연구했냐면은
1950년대 연구하였습니다. 이 또한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은 호르몬의 작용 과정 연구를 언제 연구했냐? 바로 1960년대 연구를 해왔고, 자, 호지킨과 허슬리라는 사람, 이 두 명은 이온의 막 토과도에 따른 활동 정의의 발생을 구명하였고, 실랜드라는 사람은 초, 초적 세포의 호르몬의 작용 과정을 밝혀내며 심리학 발달에 아바지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샘물과 감염자에 관한 연구는, 자, 미세물이 언제 발견됐냐면은, 발견은 167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왜 발견됐냐? 자, 레 레이온 레이 레 레이엔 훅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다른 렌즈 현미경으로 침, 호수물 이런 거를 관찰하며 단세포 조류, 원 원책 원생 동물, 세균 등의 미생물을 처음 발견하였으나, 자, 두 번째로 중두범 개발은, 이것은 언제 개발했냐? 바로 1796년에 개발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또 뭐냐? 자, 제녀는 사람에게 오두를 접종하였고, 그리고 신원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종류법을 개발하였다.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6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6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렵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가장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심장 박동으로 운동을 수원하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알아낸 생명과학자는 바로 하위라는 과학자가 나타냈죠. 자, 그 다음에 2번, 혹은 자신이 직접 설계하여 만든 무엇으로 여러가지 간물과 동물 그리고 식물을 하려던 중 코르크에서 벌집 모양의 구조를 발견하고 최초로 무엇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면은
혹은 자신이 직접 사교육 만든 건 자신이 직접 만든 거는 현민경을 만들었죠. 현민경을 만들었죠. 그럼 현민경으로 여러 가지 간물과 동물, 식물을 관찰하던 중 크루크에서 벌집 모양의 구조를 발견했고 최초로 세포라고 명명하였죠. 자, 3번 슈크 슈크리데이라는 사람은 무엇 세포를 슈반이라는 사람은 무엇 무엇 세포를 현민경으로 관찰한 후 세포설을 주장하였죠. 자, 슈크란데는 슈크란데는 바로 식물 세포를 주장했죠. 시풀이 했네요. 식물이 저거였는데 식물 세포를 주장했죠. 자, 슈바는 반대로 동물 세포를 주장했죠. 자, 4번. 4번은 켈린과 벤슨이라는 사람 이 두 명은 반사성 동위원소인 C와 크로마토콜레 크로마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세포 호흡을 통한 포르당의 분해 과정을 밝혀냈다고 하는데 자, 하비와 벤슨은 반사성 동위원 원수인데 C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무엇을 이용했냐면은 가, 간합성을 이 과정을 발견했죠. 이렇기 때문에 4번은 답이 X가 되겠죠. 자, 5번. 자, 하비와 켈빈은 모두 세포 형상에 대한 관찰만을 통해 세포 형상을 연구하고 결론을 내렸다. 자, 이 또한 자, 하비와 켈빈은 이 두 명이 관찰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실험과 데이터 분석 같은 것을 기납적
기납적 명의적 이 탐구 방법을 모두 사용했고 경로를 도출했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자, 6번. 자, 자, 레이오엔훅은 다나는 렌즈 현미경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관찰한 사람이다. 자, 레이우엔 훅은 다른 렌즈 현미경으로 자 이런 샘물 같은 거를 처음으로 발견했죠.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그런데 관찰하였으나 이렇게 관찰했으나 바이러스는 일반 광학 현미 경우로는 볼 수가 없더라. 그리고 전자현미경이 발견된 이후에나 관찰이 가능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6번도 X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자, 볼 거는 3번과 4번이죠. 자, 3번은 백신과 개발과 감염병의 원인 구병인데 자, 감염병의 원인 규명은 1800년의 후반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흔히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파스 테이클은 배준묘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샘물 속생선을 입증하였으며 저은 살균법 탄전병 백신과
이러한 백신들을 개발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술을 마련하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르는 세균을 배양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감염병의 원인을 구별하는 과정을 정립하였으며 탄저균, 견해균, 코로나균 이러한 세균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한 물질 발견이 언제 발견됐냐면은 이 발견은 192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네 번째로 되는 것은, 자, 플레미는 세균 배양 집시에 핀 포른 곰팡이에서 접시에 핀 포른 곰팡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하였고 이후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대량 생신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더라.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죠. 자, 이번 6가지를 볼 건데 6가지를 그렇게 어려운 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영상은 이제 강의가 아니라서 이해를 할 수 있나 싶습니다. 자, 유전학과 분자 세밀한 분야의 연구는 언제 연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유전의 기본 원리 발견은 언제 발견됐냐? 바로 1865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는 멘텔은 왕도의 교배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부모의 형질은 이자의 유전 인자의 형태로 자손에게 전달하는 것을 알아냈다. 자, 당시 멘델의 발견은 주문받지 못했으나 자, 1900년대에 무려 여러 과학자에 의해 재발견되었다고 하고 그의 유전에 관한 주요 원리는 멘델의 법칙으로 불리게 되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로 유전자설 발표는 1926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자, 이는 모건은 각각의 유전자는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 그리고 가로 안에 유전의 설이고요. 다름 아니죠. 자, 이것을 발견했고 초파리의 염색체 지도를 완성하였다. 이후 초파리의 유전이 자세히 연구되면서 유전학이 크게 발달되었다. 자, 세 번째로 유전자의 기능 구명은 1941년입니다. 자, 이는 비들과 테임텀은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 합성에 관한 정보를 갖는다. 이는 이 유전자 이 효소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전 물질의 본체 규명은 1944년입니다. 자, 에이버리는 폐렴 쌍구균의 형질 전환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 물질임을 규명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DNA라는 이 유전자가 이것이 물질임을 규명되었다 하죠. 규명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NA 구조 규명은 1953년입니다. 자, 이는 왓슨과 트릭은 DNA 염기 조성의 특징과 X선 회절 사진 등을 조합하였고 여기에서 DNA의 구조를 규명하였다. 그 다음에 이후 DNA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분자 생물학이 급수히 발달되었다. 자, 마지막으로 유전자 반열의 조절 과정 제시와 유전보호 해독은, 자, 먼저 과정 제시는 1961년에 과정 제시가 되었고 유전보호 해독은 1960년대에 해독이 되었습니다. 자, 이는 자쿠브와 오노는 대장균에서 유전자 반연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냈고 이 과정을 뭐라 하면은 오페론 서이라 합니다. 이런 버그와 마테이는 인공 합성된
아래 A를 이용하여 유전포를 해독하였다. 다음에 이로써 염기 서열과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될 것이고, 이번에는 맨 오른쪽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미 정답이 보이지만은 문제를 푸는 재미도 있어야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죠. 6가지 문제들 다 풀어보고 그래야 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자, 1번 플레밍은 세균 배양 접시에 피인 푸른 곰팡이의 주변에 있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항상 물질인 무엇을 추출하였죠. 자, 무슨 물질을 추출하면, 자,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추출하였죠. 자, 그 다음에 2번 파스테르는 고기중과 백조목 플라스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입증하였다. 자, 파스테르는 고기 증가 백조목 플라스크를 이용했는데, 자, 이 둘을 실험을 했죠. 자, 실험을 통해 자, 일단 자연 발생선을 부정을 했죠. 그리고 샘물 속생설을 입증하였죠. 자, 3번 에이버리는 폐렴 쌍꺼균과 여러분의 효소를 이용한 형질 전환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 물질이라 것을 규명했죠. 자, 4번 멘델이라는 사람은 완두를 이용한 교배 실험을 통해 유전 인자가 샘물의 형질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는데, 자, 설명 보면은, 자, 멘델은 완두 교배 실험을 통해 봄의 형질이 이자와 같은 상역의 유전 인자인의 자손에게 전달되었죠. 이렇게
자손에게 정자야 되는데, 자, 이때 이 인자가 세물의 세물의 형질을 결정했다고 주장하였죠. 자, 그래서 4번은 5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왓슨과 크릭은 자신들이 직접 연구하여 얻은 DNA의 염기 조성 특징과 DNA의 X선 회절 사진을 조합하여 DNA 구조를 알아냈다. 자, 왓슨과 크릭은 자, 이 둘은 자신들이 직접 X선 회절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찍었냐면은 로저 린드 트랭클링을 찍었죠. 자, 이것을 찍어서 DNA를 알아냈죠. 정확하게는 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알아냈죠. 그래서 5번은 4번 답의 반대로 X가 되네요. 자, 6번. 이런 버그와 마테이는 인공 합성된 RNA를 이용하여 유전 보호를 해독하고 염기 서열과 아미노산 서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자, 이런 버그와 마테이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LNA를 합성했죠. 자, LNA를 이용했는데, 자, 이거를 특정 염기 서열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했는지 밝혀냄으로써 유전 부를 최초로 해두겠죠. 그렇기 때문에 6번은 5가 되네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조합은 1973년에 기술되었죠. 자, 쿠엔과 부인어는 제한 효소 플러스 미드 AN DNA 연결 효소를 이용하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개발하였고, 멀리스는 조합 효소 연쇄 반응을 이용했죠. 자, 여기서 DNA를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복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죠. 8번. 자, 사람의 유전자 사업 완료는 2003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사람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유전자 기능의 연구와 생명체 유전 정보 분석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자, 그 다음에 샘물의 불륜과 진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샘물의 부류 체계 정리는 1953년에 정리가 되었죠. 자, 린네는 샘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분류의 기본 단위인 종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종의 합수 명칭의 표기적인 이명법을 고안하였다. 자, 두 번째로 용보 용설은 1809년에 되어 있죠. 자, 라만 르크란 사람은 사용하는 형질을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형질은 태워야 한다는 용보 용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 선택설의 등장은 1859년에 됐죠. 자, 이는 다원은 샘물체 개체 사이에 변이가 있고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만 살아있으며, 이러한 변이가 누천되어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자, 다음에 진화론은 생명과학은 물론 정치와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 그렇다고 보고, 자, 다음에 가면은, 자, 이원은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례를 보면은, 자, 이것이 왜 관찰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때 관찰은, 과학자는 관찰을 통해 자연 형상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관찰은 창의적 발상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자, 중주법은 1796년에 했다고 되어 있죠. 자, 이는 제너는 우유자는 사람이 수의 천연두에 걸린 뒤에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것을 관찰하는데, 자, 천연두를 다른 말로는 우드라 합니다. 자, 우드에 걸린 여성에서 재치한 고름을 한 소년에게 접종하여 천연두 예방을 성공하였다. 자, 페니실린 발견은 1928년에 발견되었다고 나와 있죠. 자, 이는 플레밍은 세균의 배양 함영 중 세균 배양 배지에 우연히 날아든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생존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고, 푸른 곰팡이로부터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인 페니실린을 추출하였다. 자, 이때 실험이 왜 됐냐? 자, 과학자는 실험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검증한다. 자,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연 조사가 선연돼야 한다는 경우가 있고, 실험의 각 변이는 엄밀하게 통제돼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파스트의 탄치병 백신 실험은 1881년에 실험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자, 파스트레는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개발한 탄저병 백신과 약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탄저병 백신이 효능을 증명하였다. 자, 이렇다고 보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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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문제들도 다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5가지 문제를 보면은, 자, 1번 리와 루크는 무엇을 토대로 하여, 다원은 무엇을 토대로 하여 샘물의 진화를 주장하였다. 자, 그러면 리만 루크는 용불
용서를 토대로 하였죠. 자, 그러면은 다원은 자현 선택 서를 토대로 하여 샘물의 진화를 주장했죠. 자, 2번 과학자는 무엇을 통해 자원의 형상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무엇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검증한다. 자, 과학자는 관찰을 통해 자연 현상을 파악하죠. 자, 그러면은 관찰을 통해 자연 현상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실험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죠. 그러면은 3번 오두에 걸린 여성에서 채취한 고름을 한 소년에게 접종하여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중주법을 개발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자, 전주법을 개발한 사람은 개발한 사람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오두에 걸 여성에서 채취한 고름을 한 소년에게 접종하여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정주법을 개발했죠. 자, 4번 파스테르는 양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신이 개발한 탄저병 무엇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자, 파스테르는 이제 양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신이 개발한 탄저병 백신의 효과를 인증하였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과학자들은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변인의 조절, 통제를 통해 실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인다. 자, 과학자들은 실험 결과에 이 실험 결과의 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작 변임 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인 통제를 수행하죠. 이를 통해
이 실험 결과에 대한 탄당성을 합부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은 5가 되네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부 수식과 분석과 적절한 실험 기구의 사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전부 수식과 분석입니다. 자, 그 전에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리비스의 실험부터 보면은 자, 그리비스의 실험은 1928년에 실험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비스는 폐렴성 상규균을 통해 실험을 통해 미안합니다. 현지 전환을 확인하였고 이후 에이버리 버리의 호수 실험과 연구로 현지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 즉 유전 물질이 DNA임을 밝혀졌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볼 것은 이 3번과 이 4번을 본다고 했죠. 자, 이 전부 수식과 분석은 다른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과학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거 나서 자, DNA 구조 규명은 1953년에 되어 있죠. 자, 왓슨과 크릭은 샤카프에 의해 밝혀진 DNA 연기 조성의 특징과 프랭클린의 촬영한 DNA의 X선 화질 사진 등을 분석하여 DNA의 분자 구조를 부정하였다. 자, 이번엔 적절한 실험기구의 사용은 자, 실험기구의 발전은 멸진 관찰과 실험을 도와 생명과학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민경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통 자, 현민경을 하면은 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현민경은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실험해야 할 게 있다. 그러면은 뭐 대충 이렇게 생긴 현민경이 어떤 세포가 있다. 이렇게 생긴 세포가 있어요. 근데 매우 작은 것을 봐야 해. 그러면은 이 현민경을 이렇게 확대를 크게 해서 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개 다 현미경을 확인한 거예요. 다 옛날
과학자들이 이렇게 실제로 현미경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현대에 이루어서는 RCI 기기, 연기, 설 분석기 등 다양한 장비들이 생명과학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다 혈구예요. 이 세포이 다 혈구인데, 그러면은 이 물질이 뭐라고 하냐면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세포의 현관을 한민경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다음으로 자, 창의성 발상은 이제 유전자 잽 조합으로 봐야겠죠. 이제 쿠엔과 부이어는 제한 효소, 그리고 클라스 비드, 그리고 DNA 연결 효소를 이용하면 원하는 유전자를 다른 생물의 DNA에 산입할 수 있을 정도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현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개발하였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점 효소 영세 반응이죠. 자, TCAR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머디스는 DNA 복제에 필요한 물질들만 잘 갖추어 이렇게 됐다면 실험관에서도 DNA를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고, 이를 연구하여 조합 효소 연쇄 반향으로 실현시켰더라. 이런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옆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이 옆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볼 건데, 문제 풀어보죠. 자, 1번. 어떤 현민경의 발명으로 세포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언 현민경의 발명으로 세포의 미세 구조와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처음에는 저와 현민경이죠. 그 다음에 세포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면은
어떤 발명이 됐냐면은 바로 전자 현민경의 발명이 되었죠. 그럼 2번 머티스는 특정 DNA를 빠르게 복제하여 다량의 DNA를 얻는 과정에 무엇을 활용하였다. 자, 머티스는 보통 특정 DNA를 빠르게 복제했죠. 자, 그렇다면 그거는 캐리 멀티스가 멀리스가 1800 1983년에 이때 적응량의 DNA를 단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복제하여 대량으로 주목시키는 기술인 종합 효소 종합 효소 연쇄 반응법을 개발하였죠. 그럼 이 기술은 현대 세면과 연구, 범죄 수사, 질병 정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무엇을 활용하였다? 종합 호소 연쇄 반응으로 활용하였죠. 자, 그럼 3번 그리피스는 폐렴 상수균 실험을 통해 세균의 형질 전환을 확인하고 유전 물질 DNA를 밝혀냈다. 그러면은 이 그리피스는 1928년 이 폐렴 상수 균 실험을 이 실험을 통해 사멸한 S 형균의 어떤 물질이 살아있는 R형 평균으로 확인을 이 X 평균으로 변화시키는 현질 전환 현상을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전 물질의 실제가 DNA를 직접 밝혀낸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겠네요. 그럼 4번 특정 샘물에서 추출한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샘물의 DNA에 끼워 넣어 재조합 DNA를 만드는 과정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활용된다. 자, 그렇다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특정 샘물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하여 이를 벡터에 끼워 넣은 후 여기에 끼워 넣어 그러면은 다른 샘물의 DNA에 결합시켜 새로운 형질만 가진 재조합 DNA를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를 통해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유용한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도 되겠습니다. 자, 가는 샘물에서 각각의 유전자는 영세체의 일정한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나는 샘물이 흙이나 썩은 나무와 같은 미생물로부터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 자, 다는 샘물 개체 사이에 변이가 있고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만이 살아남으면서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고른 것을 구하라는 거죠. 자, 기억을 보면은 가를 처음 주장한 생명과학자에 의해 이 DNA의 분자 구조가 규정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이 가를 처음 주장한 생명과 과학자는 멘델이죠. 그러면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규명 과학자가 준 왁슨과 크릭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죠. 그러면 니은을 보면은, 자, 니은에서는 파스텔, 파스텔은 100점은 플라스 크스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나를 입증하였다. 자, 테라스큰 파스 파스테르는 100종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 미생물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음을 증명하며 자연 발생설을 부정했죠. 그래서 샘물 샘물수 생설을 한입했죠. 한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기억처럼 틀린 말이죠. 자, 디귿을 보면은 담어는 샘물 진화의 원리로 다와 같은 주장을 했다. 자, 당원은 종의 기원을 통해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인해 진화의 월, 월, 원리죠. 거버는 그거는 그렇다는 것은 다, 다 같은 유설명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읒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보아는 표는 생명과학자들의 주요 성과 가에서 다까지의 내용을 나타낼 것이다. 자, 구분과 생명과학자와 내용이 있죠. 자, 가에서는 생명과학자는 내분과학과 막테이가 있고, 내용은 유전보호를 해두겠다. 자, 나는 왁슨과 크릭이 있고, DNA 분자 구조를 규명했고, 다는 코엔과 부여가 있고, 내용은 기억 유전자 제조와 기술을 개발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고른 것을 구해라. 딱히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자, 기호를 보면은 가는 다보다 나중에 이룬 성과다. 이런데, 자,
의정부 해독은 1961년에서 1966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다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1973년에 개발되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다보다는 먼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자, 니은을 보면은 니은은 기억은 유전자 변형 생물의 생산에 이웃냈다. 그러면은 자, 기억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 했죠. 자, 그러면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다른 생물에 산입하여 새로운 현지를 구하는 기술이죠. 자, 그렇다면 유전자 변형 생물이 생산에 핵심적으로 이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네요. 그럼 디귿을 보면은 디귿은 에리어에 의해 DNA가 유전 물질임이 규정된 것은 나보다 나중에 이른 성과다. 자, A월이라는 사람이 DNA가 유전 물질임을 규명한 것이 1944년이었죠. 그럼 이 설명은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 구명보다 이전에 이른 성과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말이죠. 그럼 이 문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표는 생명과학에 관한 주장과 이를 주장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각각 다원과 출란이 된 중 하나다. 자, 주장한 사람이 있죠. 자, 기업, 자연, 성리설이면 주장한 사람은 A고, 식물, 세포설이면 주장한 사람이 B고,
자연 발생선이면 주장한 사람이 아리 아리스토텔리스다.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고른 것은 이런 문제인데, 자, 기억을 보면은, 자, A는 다원이라는 사람이다. 자, 샘물 진화의 원리로, 자, 다원이 주장했죠. 자, 그러면은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B는 세포를 처음으로 명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세포를 처음으로 명명한 사람은 로버트 혹이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로버트 혹이 돼야죠. 그런데 위쪽으로 봤을 때 식물 세수선은 B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 세수선은 마찬가지로 로버트 혹이 정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럼 디귿은 니은은 기억보다 먼저 주장했다. 자, 그러면은 니은이 자연 발신성이고 기억이 자연 선진설이면, 그러면은 니은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주장됐죠. 그러면은 기억은 9세기에 단원이 주장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그릇은 맞는 말이죠. 그럼 이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완두의 교배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발표하였다. 자, 나는 1953년 왓슨과 크릭은 여러 생명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DNA의 분자 구조를 교정하였다. 그럼 다는 1983년 멀리스는 중압 효소 연쇄 반응을 이용하여 DNA 중포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고른 거를 구하래요. 자, 이번 문제 또한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은, 자, AA의 DNA가 유전 물질임을 구명되었다. 자, 그러면은, 자, ANA가 유전 물질임을 규명한 사람은 멘델이죠. 멘델이 DNA가 유전 물질임을 규명을 했죠. 그러면 DNA가 유전 물질임을 처음으로 변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A 벌이라는 사람이 명명하게 설명했죠. 그럼 이후 허시와 체이스의 실험으로 한이 되었고, 멘델은 유전 인자의 그 존재를 주장했죠. 그런데 그것이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죠. 자, 그럼 니은을 보면은, 자, 니은은 DNA의 X선 회절 사진은 기억에 해당된다. 자, 아까 기억이 생명 과학자의 연구죠. 자, 기, 기억에서 생명과학자의 연구는 왓슨과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명이 DNA의 구조를 밝혔는데, 자, 참고한 여러 생명과학자의 탐구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레즈랜드, 롤러린드, 프렌트 투랭, 클린이 적은 DNA의 헥스선 회전 사진은 이중나서 구조를 밝혔죠. 그러기에 결과적인 단서가 된 게 기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죠. 그럼 디귿을 보면은 니은은 감염성 질환을 진단하는 기술에 이용되고 있다. 자, 보면은 니은이 종합 효소 현, 현세 연쇄 반응을 이용하여 DNA 정복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니은이 니은은 PCR 기술이죠. 그러면은 PCR이 아주 이렇게 적은 양의
DN이나 RNA를 중복시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과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을 하는데 멀리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미안합니다. 자, 다음은 세명 과학자들의 주 성, 기억의 지금까지에 대한 자료다. A, B, C는 린네, 레이오, 랭호, 합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는 실험적 연구와 관찰과 같은 통해 혈액이 체내에서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나에서는 B는 샘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분류의 기본 단위인 종이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C는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호수물, 빗물 등을 관찰하고 단세포 주류와 세포 등의 미생물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고른 거를 구하래요. 그렇다면 자, 기억을 보면은 가의 전체 현미경이 이용됐다고 하죠. 자, 합의의 혈액순환 원리 발견은 7세기 초에 이루어진 성과죠. 그럼 전체 현미경이 20세기에 발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 보는 것처럼 전자 현미경이 이용된다는 설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네요. 자, 그렇다면 니은은 플레밍에 의한 페니실린의 발견은 나보다 나중에 이른 성과다. 자, 나에서 B는 샘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분류의 기본 단위인 종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나는 린네의 샘물 분류 체계죠. 그럼 이것은 1735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플레잉의 페니실린 발견은 1928년이기 때문에, 따라서 플레잉에 의한 페니실린 발견은 나보다 나중에 이른 선거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가나 다를 시대 순서로 배열하면 다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 마지막이 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리네, 레이무, 레이우, 엔후, 합의를 나타내면, 잠깐만은 합의는 1628년이죠. 다음에 레이, 우엔, 훅이 1670년이고, 린네가 1745년이죠. 그럼 그렇다는 것은 가가 먼저 시작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고, 그 다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저는 탄저병에 걸린 소에 미생물 X가 있음을 현미경으로 확인한 후 X를 순수 배양한다. 자, 그 다음 나에서는 가에서 순수 배양한 X를 건강한 소 여러 마리에 주사하였더니 모든 소가 탄저병에 걸렸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나에서 탄저병에 걸린 소의 조직으로부터 불리한 미생물이 X와 같은지 확인한다. 그럼 실험 2는 건강한 양 48마리 중 24마리는 집단 A로, 나머진 24마리는 집단 B로 구분한다. 다음에 A에서는 탄저병 백신을 접종하고, B에서는 탄저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탐정군을 A와 B에 주사하고, 이후 각 설명. 그러면은 기억을 보면은 5는
호스가 수행할 실험이다. 자, 자, 실험 1은 미생물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힌 후의 전형적인 연구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그럼 니은을 보면은 제너에 의한 천연두 예방법을 개발은 2보다 먼저 이루어졌다. 그럼 에드워드 제너가 중두법을 이것을 개발했죠. 개발한 시간이 1996년이죠. 그러면은 타스겐 테르의 청정 백신과의 실험 2는 1881년에 수행됐죠. 따라서 연구가 훨씬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네요. 디게등원은 1과 2의 성과를 통해 백신을 개발하고 감염력을 예방하는 기들이 마련되었다. 자, 그렇다면 코르는 질병의 원인을 구별하는 체계를 세웠고 타스테르는 이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약화시킨 병원체를 이용해서 면역을 형성하는 예방 원리를 전립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그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생명과학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세포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진도고 다음 과목이 뭔지 그때도 투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이요.